평소 경기장에서 종처럼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손흥민. 그런데 이번 경기만큼은 달랐습니다. 경기 종료를 불과 몇 초 남겨둔 상황에서 손흥민이 상대 선수에게 달려들었고 두 선수 사이에는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거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심판이 꺼내든 것은 손흥민을 향한 옐로카드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은 곧바로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심판에게 다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이날 경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경기에서 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흥분했던 것일까요? 한국 시간 8월 16일 LAFC는 홈에서 샌디에이고를 상대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LAFC는 상위팀 중 한두 경기를 더 치룬 상태였기 때문에 승리가 무엇보다 간절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샌디에이고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LAFC 공격의 중심인 손흥민에게 최대한 편하게 공을 잡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면 한 명이 곧바로 따라붙었고 첫 번째 압박을 벗겨내면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손흥민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핵심 선수를 집중 견제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샌디에이고의 수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의 발을 받는 장면이 나왔고 공을 받은 뒤 돌아서려 하면 뒤에서 강하게 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접촉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뒤에서 밀어도 최대한 균형을 유지했고 몸싸움이 들어와도 공을 지키면서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진행되던 중 손흥민이 직접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향해 그대로 전진했고 좁은 공간을 파고들면서 직접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은 슈팅 직후 코너킥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의 발에 맞고 나갔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느린 화면에서도 수비수와의 접촉으로 보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판정은 골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슈팅이 상대 선수에게 맞았다고 이야기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경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샌디에이고가 LAFC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하던 과정에서 반칙이 발생했지만 공은 LAFC 선수에게 연결됐고 곧바로 손흥민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샌디에이고 선수 상당수가 공격을 위해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앞에는 넓은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프리킥을 얻는 것보다 그대로 역습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LAFC는 프리킥을 얻었지만 손흥민 앞에 열려있던 공간은 사라졌고 경기가 다시 시작될 때는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이미 수비 위치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반칙이 발생하더라도 공격하는 팀에게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면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적용할 것인지는 심판의 판단이지만 손흥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한 접촉을 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을 때는 경기가 계속되는데 정작 결정적인 역습 기회가 만들어지자 휘슬이 울리며 공격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샌디에이고의 강한 압박은 계속됐고 LAFC가 후방에서 공격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자 손흥민의 위치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전방에서 기다려서는 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직접 정원까지 내려왔고 공을 받은 뒤 자신이 상대 진영까지 운반하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동료의 패스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내려와 공을 잡았고 공간이 보이면 곧바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샌디에이고의 견제 역시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후반전에도 수비수 2명이 동시에 손흥민에게 달라붙었지만 손흥민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빠져나왔습니다. 공간이 열리자 곧바로 속도를 올렸고 손흥민을 놓친 상대 선수가 뒤에서 강하게 몸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다시 잡고 그대로 전진하자 결국 다음 수비수가 달려와 다리를 걸었고 그제야 손흥민의 돌파가 멈췄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고 상대 선수에게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붙어도 막지 못했고 뒤에서 몸으로 밀어도 쓰러뜨리지 못하자 결국 다리를 걸어서야 공격을 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후반 막판으로 향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후반 88분 LAFC의 수비수의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샌디에이고가 이를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0대1이 됐습니다. 이제 LAFC에게 남은 것은 추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를 눈앞에 둔 순간 이날 경기의 마지막 사건이 시작됩니다. 손흥민이 다시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수비수를 벗겨낸 뒤 속도를 올렸습니다. 손흥민 앞에는 마지막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샌디에이고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갔지만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뒤에서 반칙으로 돌파를 끊었습니다. 심판은 곧바로 두 번째 옐로 카드를 꺼냈고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LAFC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프리킥을 시작해야 했지만 퇴장을 당한 상대 선수는 그라운드에 넘어진 채 공을 끌어안고 좀처럼 내놓지 않았습니다. 샌디에이고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했지만 한 골이 필요한 LAFC에게는 단 몇 초조차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직접 공을 가져오기 위해 상대 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빼내려고 하자 상대 선수도 이를 놓지 않았고 두 선수 사이의 신경전은 순식간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선수들까지 몰려들면서 경기장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심판이 다시 카드를 꺼냈고 놀랍게도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옐로우 카드, 경기 내내 거친 견제를 견디면서 플레이를 이어가려 했던 손흥민에게 마지막 순간 경고까지 나온 겁니다. 물론 심판 입장에서는 충돌이 벌어진 만큼 손흥민에게도 경고를 줄 수 있었지만 옐로우 카드를 받을 만한 큰 몸싸움이나 신경전이 벌어지지는 않았고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 전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한 접촉을 당하면서도 최대한 넘어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고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공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결정적인 역습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어드밴티지 없이 경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을 위해 시간을 끌던 상대에게서 공을 가져오려던 순간 자신에게까지 옐로 카드가 나온 겁니다. 잠시 뒤 종료 휘슬이 울렸고 경기 결과는 0대1 LAFC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대로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심판에게 직접 다가갔고 손짓까지 섞어가며 경기 중 있었던 판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감정은 단 한 번의 판정 때문에 갑자기 폭발했다기보다 경기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던 상황들이 하나씩 쌓인 결과로 보입니다. 경기에서 심판의 판단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접촉을 반칙으로 볼 것인지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것인지 역시 심판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90분 동안 일관되게 적용됐느냐는 것입니다. 이날 손흥민은 거친 접촉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밀려도 버텼고 두 명이 달라붙어도 공을 지켰으며 상대가 다리를 걸어야 멈출 정도로 끝까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흥민에게 경기 마지막 순간 돌아온 것은 옐로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곧바로 심판에게 향했습니다. 단순히 패배해서 화가 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90분 동안 자신에게 적용됐던 판정의 기준에 대해 묻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날 심판의 판정 어떻게 보셨나요? 정상적인 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편파적인 판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